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SCM생명과학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29806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5일 화요일 1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SCM생명과학 제 리뷰한 스타일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업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재료 분석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니면 뭐 기업의 펀드멘탈 분석보다는 조금 가격 분석 위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가격 분석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약간 뭐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아니면은 SCM 생명과학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SCN 생명과학 주주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1차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가서 뭐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정도만 참고를 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뭐 아시는 저보다도 더 빠르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 그렇다고 해서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막 시장에서 이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뜨겁다,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이런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냥 그 주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관심이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는 거는 항상 결과론적으로는 막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이제 52주 신고가에다가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보겠지만 그런 주가의 펀드멘탈이나 뭐 기업성을 본다는 사람들은 뭐 아는 분들만 아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뭐 조회수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잖아요. 조회수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막 뛰어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앞에 이제 계속해서 호재도 있고 이벤트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뜨겁진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런 저점은 거의 놓치지 않았죠. 네,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 이런 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이 꼬리 이런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어떤 기준점을 세워두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교육 채널에다가도 올려놨는데 저희 AP 투자 교육 채널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마 그 유튜브에 AP 투자 교육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찍은 영상이 나옵니다. 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추세죠. 네,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 뭐 저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기업이 좋고 나쁘고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인데 좋은 가격대에서 사는 거를 가장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있는데 추세가 제 그 분석에 있어서 아니면은 제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안 좋게 되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호재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빠지는데 오히려 이 상승이 그 호재를 위해서 올라온 반등 파동 정도밖에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오게 되면 또 빠지고 약간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 지금 추세 흐름 자체는 이런 하락 추세가 아니죠 현재.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낮춘다는 거는 이런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락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나오고 저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죠.
고점을 낮추고 다시 저점, 고점을 낮추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가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반등을 주는지 그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다만 제가 이제 분석을 시작했던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리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보통 추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많은 종목들이 이래요. 네,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다가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보통. 네. 근데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는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바닥이 형성이 된 뒤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가 가장 이런 자리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또 상승 추세로 가죠. 그러면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물대라는 게 있죠. 항상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는 구간들은 일정하게 있어요. 일정하게 있죠. 이런 데도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이런 데도 이제 저항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줍니다. 네. 저항 구간은 일정하게 있어요. 근데 또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추세라는 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것처럼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그 추세에 맞게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단순하죠. 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한 틱 차이로 잡지 못했고 이때는 잡았어요 제가. 네, 이때는 잡았고 이때는 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못 잡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트렌드도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도 형성이 되었죠. 트렌드도 형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일봉상에서 트렌드를 작도를 하게 되면은 딱 이 정도 약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봉으로 본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에서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추세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저는 이때 이제 삼각수렴 하단 구간을 인지했었죠. 여기를 삼각수렴 상단 구간을 인지를 했었고 한 번 정도 저항을 봤죠.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세 돌파한 추세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위치에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은 이제 내려올 때는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차트 흐름을 제가 이제 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 하단 구간들을 이거를 이제 돌파가 되면 또 기준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채널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채널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거를 조금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각도로 바꾸고 보통 이 정도 각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세선 복사 이것도 제가 다 그 교육 리뷰에 다 놨습니다. 보시면은 지지받았던 세 번 정도 지지받았던 구간들이 있고 저항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채널적인 요인들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상단 구간이 체크가 되죠.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차트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저는 100% 차트입니다. 100% 차트고 매매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참고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호가창이라든지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흐름을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업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분석할 때는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없고 그런 걸 호가창을 본다라고 해서 뭐 다음날 주가 흐름을 어떻게 갈지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차트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52조 신고가는 달성이 되었고 이런 흐름을 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상단 구간에 갔을 때는 매수를 안 받는 게 핵심입니다. 매수를 안 받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지지 구간들은 돌파가 된 구간들은 이제 지지 구간으로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가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지금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제 수평 매물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쌍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돌파 이후에 눌림,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가주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시그널은 조금 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현재 뭐 추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 프라이스 액션이 되었든 하모닉이 되었든 엘리엇이 되었든, 뭐 엘리엇은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산출할 때 쓰는 거고, 뭐 패턴 거래를 많이 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패턴 거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진입 근거가 되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제가 진입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는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이 작은 사이클 캔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15분 봉 정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5분 봉이나 한 5분 봉? 5분 봉 정도나 15분 봉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도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15분 봉을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요거 풀고 또 여기가 78.6% 레벨이거든요. 저점과 고점의 78.6% 레벨이니까 이런 레벨들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주목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51,000원, 51,600원에서 52,300원 사이, 이 가격대는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보는 투자자들이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어떤 패턴에 기반을 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레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라는 패턴이 있어요. 사이퍼라는 패턴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패턴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인지하기는 쉽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패턴 매수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 이런 사이클에 나왔을 때는 좀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을 걸고 여기서 이제 1차 진입을 시작을 하죠. 보통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벤트는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세는 이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 구간들이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랑 또 맞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좀 현명한 트레이더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시고 또 내일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봉 흐름은 실질적으로 맞다. 일봉 정도도 좀 참고를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오늘 종가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간, 그러니까 56,500원 이상에서 이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지지 구간이 되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근데 여기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지리하게 또 흘러갈 확률도 있으니까,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일봉상에서는 뭐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죠 지금. 51,500원대. 그래서 지지 구간들이랑 저항 구간들이랑 체크를 하시는 것도, 이 사이 갭도 한 10% 정도 됩니다. 약 8에서 9%, 9%에서 10% 정도 되니까 이 안에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결정.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상 SCM 생명과 함께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